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경기가 예상보다 심하게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설문조사에서 처음으로 뉴욕주 그린라이트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시행 한 달여 만에 5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리 베라 제너럴 모터스 회장이 오늘 노조 지도부와 만나 합의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경기가 예상보다 심하게 둔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예상보다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더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내 대표적인 통화정책 완화론자인 블러드 총재는 7월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춘 데 대해 올해 통화정책 경로를 극적으로 변경하면서 이 같은 하방 위험에 대비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세계 성장과 무역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리를 내려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이달 말 또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은 아직 강한 신호를 주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뉴욕주가 제정한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그린라이트 법에 찬반 여론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지난주 처음으로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시에나 칼리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법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 47%, 모른다는 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찬성하는 뉴욕 주민이 반대하는 주민보다 처음으로 더 많아진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찬성 여론이 45%, 반대가 50%였으며 반대 여론은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찬성 응답에는 민주당 소속 유권자의 71%, 공화당 소속 유권자의 12%가 답했으며 반대에는 민주당이 25%, 공화당이 81%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 37%, 흑인 77%, 히스패닉 73%가 찬성했고 백인 57%, 흑인 21%, 히스패닉 21%가 반대했습니다. 뉴욕 이민자연맹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주민들이 드디어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도로를 더욱 안전하고 커뮤니티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에 뉴욕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받은 그린라이트 법은 오는 12월 14일 발효되며 뉴욕주는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13번째 주가 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민주당 선두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의 위상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다시 대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2020 민주당 대선 경쟁에서 진보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상승세를 보이는 데 대해 만약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워런에 밀릴 경우 직접 대선 경쟁에 뛰어들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현재 민주당 후보 가운데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 여론조사에서 워런 의원의 뒤지는 등 바이든 대세론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온건 중도파로 알려진 블룸버그 전 시장은 진보 성향의 워런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당이 지나치게 좌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아이오와주에서 25%에서 22%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앞서 뉴햄프셔주에서도 워런 의원은 25%에서 18%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앞선 바 있습니다. 뉴햄프셔주와 아이오와주는 대선 후보 투표가 가장 먼저 실시되는 대선 풍향계로 유권자의 표심을 가늠하는 척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2020 대선 출마설이 제기됐던 블룸버그 전 시장은 지난 3월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불출마 결정이 최종적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 교육위원회가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팰리세이스 파크 학군 공립학교 중개축 예산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팰리세이스 파크 한인유권자협의회는 어제 이와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임동규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타운홀에서 팰파크 한인유권자협의회가 11월 5일 본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6,113만 달러의 학교 중개축안 주민 찬반 투표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를로 교육감과 크리스정 시장, 한인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어제 설명회에서는 팰파크 한인 유권자협회 권영만 회장이 증개축안이 나오게 된 배경, 규모, 세부 내역을 설명한 후 시를로 교육감과 주민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그동안에 3번의 공청회 때 참석을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해도 좀 부족했고 어차피 주민투표로 지금 11월 5일에 결정되게 돼 있는데 그날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열었고요. 주민들은 10여 년간 학교를 개보수 없이 방치시키다가 갑작스럽게 공사를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과 교실수 부족 문제는 위장 전입한 학생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팰파크 교육위원회 측의 늑장 대응과 업무 태만을 지적했습니다. 꼭 내 자녀가 아니라도 자녀들을 위한 중개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마하게 큰 돈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께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갖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크리스정 시장은 이번 중개축안이 본선거에서 부결되면 교육위 측과 협력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예산으로 개보수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설명회에서는 실질적으로 6,113만 달러의 증개축안을 결정한 팰파크 교육위원회 측 한인 교육위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주민들의 의견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 국적자와 재외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행 한 달 만에 5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 국적자와 재외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70% 수준에 그쳤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외국인의 건강보험 당연 적용제도 시행 후 50만 1,705명의 외국인과 재외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8만 6,610세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우즈베키스탄 12,195세대, 미국 1,850세대였고 이어서 베트남, 한국계 러시아인,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가입자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상 납부한 세대는 71.5%였습니다. 뉴질랜드 외국인 세대의 건강보험 징수율이 80.7%로 가장 높았고 중국, 캐나다, 미국 등의 순이었으며 징수율이 가장 낮은 외국인과 재외 국민의 국적은 스리랑카 14.7%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월부터 외국인 지역 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해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한 외국인은 매달 11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월 11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해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가 교도소 수감 인원을 현재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를 폐쇄하고 4개 보로에 교도소를 새로 짓는 데 대한 투표를 실시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뉴욕시 정부와 시의회는 시내 교도소 수감 인원을 오는 2026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인 3,300여 명 선으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내 교도소에는 하루 평균 7,00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교도소 수감 인원을 줄이기 위해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를 폐쇄하고 4개 보로에 교도소를 새로 지어 이용키로 했으며 새 교도소는 로우 맨하튼과 브루클린 보럼힐, 퀸즈 큐가든, 그리고 브롱스 모트 헤이븐 등에 건설될 계획입니다. 시의회는 이번 주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폐쇄 관련 투표를 갖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교도소의 수감률은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체포해 교도소로 보내는 것만이 범죄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10월 들어 강도나 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수감자는 3,315명인데 38%를 줄여 2,050명 선으로 낮추고 비폭력성 범죄로 수감된 1,585명은 77% 줄여 370명, 그리고 경범죄 수감자 455명은 155명으로 줄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도관 노조 엘리아스 후사무딘 회장은 성명을 내고 수감됐다 풀려난 뒤 1년 이내에 다시 체포돼 교도소로 돌아오는 수가 전체 47%에 달한다며 드블라지오 시장의 예측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미 전역에서 파업을 벌인 지 30일이 지난 가운데 메리 베라 제너럴 모터스 회장이 오늘 노조 지도부와 만나 합의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라 회장이 오늘 마크 로이스 시장과 함께 협상장을 찾아 전미 자동차 노조 간부들과 대면했으며 노사 양측은 잠정 합의안 관련 합의문 작성에 들어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GM 노조는 공정한 임금, 건강보험 보장, 안전한 일자리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월 16일부터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남아있는 쟁점들은 2007년 이후 채용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숙련 근로자들을 위한 견습 제도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노사 간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면 조합원 총회 찬반 투표에 이를 붙일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부장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최장 4년을 일한 GM 임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사는 3년 연속 고용된 임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동차 연구센터는 지난주 파업에 따른 생산 감소로 매주 GM에 4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환자들이 많이 찾는 종합병원인 뉴저지 해켄색 대학병원과 잉글루드 병원이 합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켄색 대학병원과 잉글루드 병원은 뉴저지주 검찰과 연방거래위원회의 승인 심사를 거친 후 최종 합병하게 되며 승인 절차는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30년 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잉글루드 병원은 해켄색 잉글루드 병원으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두 병원 모두 버겐 카운티의 한인 환자들이 많고 한인 대상 의료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이번 합병이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켄색 대학병원은 잉글루드 병원을 합병하는 조건으로 4억 달러를 투자하며 이를 통해 새 수술실 확충, 심장 치료시설 확대, 외래 환자 진료시설 확대 등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로버트 게럿 해켄색 대학병원 최고 경영자는 두 병원의 합병으로 더 효율적인 진료비, 우수한 의료 서비스 등을 지역사회에 제공해 주민들의 삶과 건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모든 학교에서 앞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백신 접종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HPV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의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래드 홀리만 뉴욕주 상원의원은 최근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18세 이하의 학생들이 학기가 시작되기 전 HPV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홀리만 의원은 HPV 백신 접종은 연간 3만 3천여 명 이상 암을 유발하는 HPV 확산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HPV로 발병하는 암의 92%는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HPV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감염시킬 수 있으며 100여 종의 HPV 중 30종은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한인들은 미국에 있더라도 빚을 그대로 뒀다가는 자칫 한국 정부로부터 여권 발급이 금지돼 미국에 발이 묶이거나 영주권이나 시민권 발급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여 년 전 서울 가락시장에서 청과업을 하다 IMF 여파로 사업을 접고 미국으로 이민 온 김모 씨. 얼마 전 영사관을 통해 만료된 여권을 갱신하려다 한국 금융기관에 빚이 있어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정리할 당시 모든 빚을 다 청산한 줄 알았는데 300만 원의 금융기관 빚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300만 원짜리가 하나가 아마 가계수표 정리가 안 된 게 있었나 봐요. 여권 만기가 돼가지고 갱신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걸려있는 게 있어서 안 된다 이거 여권이.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뭐 300만 원 가계수표가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걸렸다. 지난해 한국에서 채무 불이행자,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은 해외 거주자를 포함해 93만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김 씨와 같이 빚을 갚지 못하고 해외로 이주한 한인들은 소재 불분명자로 등록돼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여권 발급이나 갱신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으니까 지금 여권법상에 그러니까 지금 그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제 여권 발급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탕감이 되거나 그러면 관련된 내용이 외교부나 이렇게 다 통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권법상에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면 그거는 그 여권도 다시 발급할 수도 있겠죠.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해외 동포들이 채무자로 남는 악순환을 줄이기 위한 신용 회복 지원 제도도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장기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그 연체이자 또 이자까지 탕감을 해주고 본인의 소득이라든가 재산 정도에 따라서 채무 원금도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70%까지 탕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채무 변제액을 한국으로 송금 시 100불 이하에 대해서는 송금수를 면제하고 100불 이상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등 송금 시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인들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한국 여권 발급은 물론 신분증 문제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발급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용회복제도나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통해 미리미리 구제를 받는 것이 유용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공립학교의 등교 시간을 의무적으로 늦추도록 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의 집중력은 물론 학업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모든 공립학교의 등교 시간을 기존보다 30분가량 늦추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등교 시간은 오전 8시 30분 이후로, 중학교 등교 시간은 오전 8시 이후로 늦춰집니다. 미국 내에서 공립학교 등교 시간을 늦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30 minutes is good because that's probably exactly what he needs in order to get out and get motivated and be present for his first period class. I think those 30 minutes would definitely help. 30 minutes would calm things down a little bit. Like no matter whether you wake up at 7:40 or something, you have extra time to get ready. 미국 소아과 협회 AAP에 따르면 학교 시작 시간은 10대 청소년들의 수면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등교 시간을 늦출 경우 학생들이 충분히 잘 수 있어 전반적인 건강과 학교 성적을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Hopefully, if they're getting that extra hour or two of sleep, they will be better able to focus in the classrooms, a little more emotionally regulated, so not so quick to get upset or angry about different things, just a little more ready to learn. 다만 체육이나 음악 수업 등 영교시와 일부 시골 지역 학교에는 이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오는 2020년 7월까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행정법원은 지난 2017년 맨하탄 라이먼 정글 식당을 찾은 장애인 고객이 자신의 서비스견이 입장을 거부당했다며 인권법 위반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식당 주인에게 총 $64,000의 벌금과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업주에게 뉴욕시 인권법 위반으로 $50,000를 벌금으로 뉴욕시에 내도록 했으며 피해 손님에게는 $14,000를 보상금으로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서 유권자 등록은 선거일 21일 전까지만 가능한데 필 머피 주지사가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요청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전국 2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상하원에는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으며 법안은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과 온라인 투표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잉글우드 클립스 대규모 아파트 건립 문제와 관련해 글로리아 오, 엘렌 박, 지미 송 잉글우드 클립스 민주당 시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박명근 전 시의원 등 공화당 측 인사들이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개발사와 비밀 거래를 했다는 등 거짓 정보를 한인 주민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사회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에 따르면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 모든 공사 현장에는 직원들의 현장 안전 교육 정보가 담긴 게시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게시판은 44인치 바이 30인치 크기의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제작해 공사 현장 출입구에 부착해야 합니다. 건설업자들은 빌딩국 웹사이트에서 영어와 한국어 등 다국어로 된 견본을 참고하면 됩니다. 게시판 부착 의무화는 2017년 통과된 뉴욕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한층 강화된 공사 현장 안전 규정이 시행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강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7도, 섭씨 영상 14도, 밤 최저 기온 48도, 섭씨 영상 9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